주도를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주도를 한다, 아니면 다원주의가 주도를 한다. 이 양자 간에 상당한 공방이 아직도 정치학에서는 있고, 이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을 좀 이렇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뒤에 좀 문 좀 닫아줄까요? 그래서 정책 과정 모형에는 엘리트 이론, 그 다음에 다원주의 이론, 친다원주의 이론, 친엘리트 이론, 정책 네트워크 이론, 이러한 이론들이 나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가면 하위 정부 모형, 그리고 정책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이슈 네트워크,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합리 모형, 정직 모형, 안종 모형, 혼합 탐사 모형, 최적 모형, 가르지 캔 모형, 그 다음에 앨리슨의 1, 2, 3 모형, 또 누구지? IAB 모형, 또 사마티어의 ACF 모형, 또 킹돈의 흐름 모형, 이러한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행정학에 가면 그런 모형들이 크게 없어요. 행정학은 조직인사 재무라는 게 제도에 관련된 거고, 법과 제도에 관한 소개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직위분류제, 계급제, 직업 공무원제도, 뭐 이런 제도 있잖아. 일가된 양육제도, 이런 법과 제도에 관한 소개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 정책학이 좀 더 이렇게 좀 매력적이라 그럴까, 재미있다 그럴까 하는 것은 좀 필로소피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형에 관한 탐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권력이 어떻게 엘리트에게 많이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집단에게 많이 주어져 있는지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그 앞에 이제 과연 정책 과정의 참여자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NGO다, 의회다, 이익집단이다, 전문가 집단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출제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좀 더 잘된 문제라면 그런 NGO, 이익집단 뭐 이런 것을 문제를 내는 것은 굉장히 너무 뭐라 그럴까, 쉬운 문제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그건 그렇게 철학이 있는 문제 같지는 않고, 그걸 잘 정리해 두면 되고, 오히려 뭐 요즘처럼 이런 여러 가지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리고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과연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이나 정책 현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 과연 엘리트들이 이런 정책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집단들이 주도하고 있는지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신경을 써놓고, 그래서 이제 131쪽에 보면 이제 과거서부터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고전적으로 우리 사회는 뭐니 해도 엘리트가 지배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한 티오리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 지배자가 한 10%도 안 되게 이렇게 있고, 중간에 어떤 계층이 한 30%가 있고, 나머지 이 하층부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노동자 계급이 60%에 해당된다. 그래서 상위 10%, 그 다음에 중간 계층 30%, 그 다음에 이 하위 노동자 계층이 한 60%. 이렇게 이제 한 띠오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은 과두제의 철칙이 아니겠느냐. 이 철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언 룰이라고 하는 거죠. 깨지지 않는 룰이 이 올리가르키라고 하는 거죠. 가두제라는 게.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게 돼 있다. 모스카 파레토 비엘스 이런 사람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회의 법칙이다.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엘리트들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며, 엘리트들은 타 구성원에게는 약간 배타적이면서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농업시대에는 농경의 지주들이 이런 엘리트였는가 하면, 중세시대에는 이런 교황이라든지 종교계급이 지배계급이었는가 하면,
또 17세기, 18세기 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지배계급이 그런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냥 산업기계화를 잘 적응하고 공장을 잘 돌려서 거기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지배계급이고, 또 이게 지금 컴퓨터 사회에 오고 지금 뭐 4차 산업이 오고 뭐 별 말들을 다 하지만 결국은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 컴퓨터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 모바일 가지고 돈 버는 사람, 앞으로는 AI나 로봇을 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으로 지배계급이 옮겨가고 있을 뿐이지, 이름만 바뀔 뿐이지 항상 우리 사회는 지배계급이 10% 이내로 항상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밑에를 바치고 있는 피지배계급이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법칙이다. 상당히 그 우리의 경험칙하고도 맞는 부분이죠. 이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박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데 이제 최근 아니지만 50년대에 와서 미국에서 밀즈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접근법을 해서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 누구냐? 밀리터리 군 장성,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총수들, 그 다음에 정부의 대통령이나 이런 핵심 그 백악관의 엘리트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 사회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밀즈의 연구가 있었고,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애틀랜타 시티에 한 40명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지자체나 시티 자체도 상당한 거기에 엘리트들이 결국은 지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헌터의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페이지를 보면 이제 밑에 로버트 달이 나오는데, 이 달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위에 보면 1780년부터 1950년까지 약 170, 무려 170년간이나 이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170년간 데이터를 다 유해문시, 미국의 예일대학에 있는 유해문시를 분석해 봤더니 엘리트론이 틀렸더라. 엘리트론에서 주장하는 그 동질적이고 타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는 그러한 가설은 다 틀렸더라.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세상은 그렇지 않고 다양한 집단들이 있고 거기에 엘리트들이 순환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견고하게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정책 이슈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엘리트 집단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다는 엘리트 이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중에게 길을 열어놓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두 가지 그 명제를 주장함으로써 이 Who Governs라고 하는, 미국 사회는 누가 지배하지라고 하는, 누가 지배하지라고 Who Governs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해고 히트를 치면서 아주 170년간이라고 하는 패널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면서 엘리트 이론의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일견 미국 사회는 이 엘리트 이론은 이렇게 꺾어지고 이제는 다원주의가 정답인가 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듯 했어. 근데 이제 또다시 앞에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신엘리트 이론이 바흐라우와 바라츠라고 하는 조금 이름도 이상한 두 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버트 달의 주장은 참으로 굉장히 경청할 만하다. 170년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랬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일단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 로버트 달이 못 본 것이 있다. 정책에는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이 있고, 정책이 공표된 거와 공표되기 전까지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로버트 달이 분석한 것은 발표된 정책만 봤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 의제가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으로 탄생하지 못하게 집요하게 무의사 결정에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무의사 결정론이란 정책 과정에서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문제만 논의할 뿐 도전이 되는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그래서